여러분의 투자를 즐겁게 해드릴 주식오락관 2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양시장은 파란불 켜면서 코스피 지수는 0.73%, 코스닥 지수는 1.91% 하락했는데요. 올해 들어서부터 국내 증시가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만 당황스러운 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오르는 섹터의 관련주들로 웃음 짓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엘니뇨 현상과 곡물 협정 중단 등의 이슈로 곡물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방산 관련주들은 어제 상승 흐름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반도체주 그리고 건설주들이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제 어닝 시즌에 돌입을 했다 보니까 실적에 따라서 기업들의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 확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좋은 실적의 종목이라도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을 때는 힘을 못 쓰기 마련인데요. 더욱더 탄탄하고 상승 모멘텀이 더욱더 확실한 종목을 찾아내야 내 계좌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식 오락관에서 그런 탄탄한 종목들 대신해서 다 찾아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전문가님의 시장 분석부터 관심 섹터 그리고 필살기 종목까지 오늘 저희 방송을 통해서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해 주시는 전문가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으로 가는 길을 눈앞에 깔아주는 남자, 바로 로드 전문가님이십니다. 모두가 반도체를 등한시하고 있을 때 지금 이거 사야 합니다라고 입 아프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누구보다도 반도체주들로 수익 잔치를 벌이고 있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만큼 선취매 최강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수익 극대화의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선취매라는 거 알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로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전략 여러분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필살기 종목을 공개해 주실 텐데 여태까지 이렇게 방송에서 공개하시는 종목들로 이만큼의 수익률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 두 가지 종목을 또 업데이트를 해서 가져오셨습니다. 신흥 SEC로는 6.54% 그리고 STX 바로 시세 분출 나오면서 10% 넘는 수익 가져올 수 있었는데요. 오늘도 이런 짱짱한 수익 챙겨줄 필살기 종목 준비돼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방송에서가 아니라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보너스로 가져갈 수 있는 노란톡 공략주까지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런 노란톡 공략주 역시나 추가적으로 짱짱한 수익 챙겨주고 있습니다. 일진전기와 성우하이텍 그리고 세진중공업 세 가지 종목으로 노란톡 안에 계신 분들에게는 추가적인 수익을 쌓게 해주셨습니다. 7%, 6% 이런 탄탄한 수익 종목들 여러분도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필살기 종목에 더불어서 노란톡 공략주까지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다음 주 장부터는 전문가님의 장중 전략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저희 방송이 끝나는 50분에 문을 칼같이 닫습니다. 그 전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이렇게 QR코드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사용하시는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가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로드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로드 전문가님은 필살기 종목 그리고 노란톡 공략주까지 노란톡 안에서 정말 세세하게 전략을 펼쳐주십니다. 정확한 종목명뿐만 아니라 매수, 매도, 타점까지 확실하게 짚어주시니까요.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가만히만 있어도 돈을 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50분 전까지 꼭 QR코드 타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또 다음 주 장부터 짱짱한 수익 안겨주실 로드 전문가님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오락관 2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수익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드리는 로드 전문가입니다. 자, 어제 오늘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고 2차 전지주들 계속적으로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데 그 중에서도 정말 이슈가 있고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강한 모습 나오고 있고 수급 자체가 그런 특정 섹터와 종목 쪽으로만 쏠리는 현상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실적 발표 계속 이어지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정말 실적은 예상치를 부합했는데 이제 차량 가격을 낮춘다라는 소식에 10% 정도 어제 빠졌었고요. 물론 이제 오늘 또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결국엔 실적 발표와 경기 둔화에 대한 그 사이에서 투자자들은 고민하고 있고 변동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증시 체크 포인트인데요. 역시나 테슬라 얘기를 먼저 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테슬라가 실적 발표한 이후에 지금 2차 전지 섹터들이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지금 8거래일 동안 30%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지금 2차 전지 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고 코스닥이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실물 경제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근데 지표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는 약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인데 뭐 사실 이게 앞으로 지금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경기 부양이 되냐 안 되냐, 경기가 회복되냐 안 되냐 지금 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대만 이슈 나오면서 화장품주들 급락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외부 이슈랑 뉴스에 투심 자체가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더욱 변동성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미국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제 미증시가 계속 빠졌다가 올랐다가는 반복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 시즌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시장 조정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부분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증시 체크는 일단 다음 주 화요일 날 한국 1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 경기 둔화 이슈로 인해서 지금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금리 동결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미국 PCE 물가지수가 있는데 요거 이제 연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겠고요. 결국에는 지금 GDP 성장률, 그러니까 뭐냐면 경기가 살아나고 있냐, 경기가 성장하고 있냐 없냐를 판단해서 시장은 경기 침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할 겁니다. 그리고 물가지수, 그러면 물가가 내려오고 있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인텔까지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애플 실적은 5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월 달에는 이 정도로 계속적으로 실적이 이어질 것이다. 이 부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 결국에는 2600선은 못 갔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 밴드 상단이 2550에서 2600 정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600까지는 못 갔습니다만 2582 터치하고 지금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3월 달에 좀 많이 올라온 거에 대비해서 그렇게 깊은 조정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종목들이 다 빠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수급이 쏠리는 섹터, 그러니까 수급이 쏠리는 쪽만 들어가서 강한 모습 보였고 나머지는 다 빠졌다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거래일 만에 엄청 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913까지 갔다가 지금 이 거래일 만에 뭐 거의 한 50% 가까이 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던 이유는 지금 사실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660부터 지금 913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250%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조정이 여기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만큼 조정 받고 지금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정을 받았다 보시면 되겠고 역시나 여기에 중심에는 2차 전지가 있고요. 에코프로 관련 그룹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방송에 나왔을 때 에코프로 조심하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지금 8거래일 계속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장이 빠졌지만 이번 주에도 저는 수익을 챙겨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STX랑 신흥 SEC 같은 경우는 방송 필사기 종목이었고요. 그래서 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0% 6% 가까운 수익 드렸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필사기 종목 여기에 나와 있는 수익률들은 다 방송에서 제가 방송 공략주로 얘기했던 필사기 종목에 대한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노란톡방
공략주인데 제가 따로 해요. 이거는 방송에서 제가 얘기 안 하는 종목이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만 공략할 수 있는데 이번 주에 세 종목 수익 냈습니다. 일진전기, 성우하이텍, 세진중공업 이렇게 수익 냈고요. 제가 뭐 3%, 4%, 뭐 1, 2% 단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미리 남들 관심 없을 때 샀다가 올라오면은 파는 그런 매매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하게 노란톡방 입장하는 방법은 MC 영님께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처음부터는 증시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특정 섹터와 종목으로만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이전보다도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적 시즌인데다가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금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을 꼭 참고해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양시장의 흐름이 둘 다 조정을 받고 있지만 코스닥이 유독 심한 흐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굉장히 막막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어려운 시장도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수익률 표를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시장이 닥쳐오더라도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 새로운 종목으로 수익을 실현해 주십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공개를 해주시겠지만 필살기 종목으로 항상 이렇게 짱짱한 수익을 챙겨주시는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신흥 SEC로는 6.54%, 그리고 STX로는 10%가 넘는 수익을 챙겨주셨고 보시는 것처럼 한미 반도체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필살기 종목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내용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보너스처럼 노란톡 공략주까지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일진전기, 성우하이텍, 세진중공업 이 모든 종목들이 다 6%를 넘기는 수익 챙겨다 줬습니다. 여러분도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5%는 훌쩍 넘기는 수익 종목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시장이 빠지더라도 가는 놈만 가는 장세에서도 전문가님은 그 가는 놈을 제대로 공략하시기 때문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도 수익 챙겨가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 50분까지만 문 열려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갈 예정인데요.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주식오락관 로드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세세하게 전략 세워드리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전략 꼼꼼하게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전문가님이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네. 뒤에 큼지막하게 써 있어요. AI 반도체라고. 네.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 쪽에서 뭔가의 이슈가 나왔죠. 중국과 관련해서 이제는 투자 금지를 하겠다.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웃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반사익을 볼 수도 있고요. 네. 결국에는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 침체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앞으로의 모멘텀이 뚜렷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선점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물론 중국 때문에 반사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쵸. 결국에는 뭐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고 가셔야 된다.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AI 기술을 구현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반사이익에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겠지만 전문가님은 그래도 이 섹터 자체가 탄탄하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일지 만나보도록 하죠. 네, 우선은 제가 지난주에 반도체를 쉬었거든요. 오늘 그래서 다시 반도체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일단 일론 머스크가 지금 챗 GPT와 대항마라고 해야 될까요? 트루스 GPT를 개발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발표했는데 자, 여기서 엔비디아는 왜 근데 신고가 랠리를 가고 있을까요? 엔비디아가 지금 52주 신고가 찍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지금 1월 달부터 미증시를 끌어올렸던 게 테슬라가 끌어올린 것도 있지만 사실 이 숨어있는 이 엔비디아가 저는 증시를 더 많이 끌어올렸다 생각하고요. 우리 새 글로벌적으로 엔비디아가 챗 GPT 대장주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엔비디아와 이 GPU를 계약했다고 합니다. GPU가 뭐냐면 우리 데스크탑에서 사용하시는 그래픽 카드 있죠? 그거를 GPU라고 하고요. 특히나 이제 AI 용으로 사용되는 GPU는
10배에서 20배 정도 가격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아니 이렇게 가격이 높은데 지금 이런 팔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AI 그래픽 카드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높아지는데 공급이 딸린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고 그럼 엔비디아는 이걸 팔았을 때 기업의 매출로 이어지고 그거에 대한 수익성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초에 엔비디아에서 되게 안 좋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이거 내가 잘못 봤다. 엔비디아 재평가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AI 반도체를 봐야 될까요? 일단은 딱 말씀을 드리면 지금 AI 챗봇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이 성장성이 뚜렷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너도 나도 AI 한다고 지금 난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월 달부터 계속 이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1월에서 3월까지 AI 반도체 올랐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조정이 끝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공포에 살아라는 말이 있듯이 조정받았을 때 지금 담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은 자, SK하이닉스가 지금 24GB HBM3 신제품을 하반기에 공급 예정인데 이게 공급처가 어디냐면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 번째 거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챗 GPT 옆에 속 엔비디아가 이 H100이라는 제품을 냈는데 이게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에 4,500만 원짜리가 지금 6천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격이 오른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는 커지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D램을 SK하이닉스에서 세계 최초로 공급한다고 하니까 이건 삼성전자보다 지금 더 빠르거든요. SK하이닉스가.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결국에는 AI 반도체를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중국에다가 반도체 AI 투자 금지라고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 AI 챗봇 기술이 이제 활성화되고 실제로 이제 돈이 되는 그런 시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뭔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리 속도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AI 반도체가 중요한 이유는 일단 여기서 일단 넘어가고요. 그래서 지금 수익 종목들 얘기를 좀 하면은 일단 STX인데 STX 같은 경우는 제가 4월 7일 날 방송 공략주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장중에 23% 급등이 나왔고요. 수익 실현하고 나왔고요. 방산 관련주 시세 줄 때 같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슈 있는 단기 종목을 공략했어요. 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오히려 이슈 있는 종목이 강하다. 그래서 이 노란톡방에서 제타점이랑 후속주는 공개할 예정이니까 그때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 이슈가 떴을 때 올라갔어요. 그래서 4월 10일 월요일 날 노란톡방 공략주고요. 이거 4월 19일 이번 주 수요일 날 장중 급등이 나왔습니다. 15% 급등이 나왔고 여기가 이제 실리콘 응급 재개발 이슈도 있었고 원전주 관련 수급 들어오면서 어떻게 시세가 나왔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 나올 종목을 미리 사는 거예요. 저희 매수 시점이 이때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놓고 올라오면 파는 전략. 조금 보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타점이랑 후속주 공략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성화이텍입니다.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제가 이 4월 14일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노란톡방 공략주였고요. 이게 월요일 날 아침에 이때 샀거든요. 이때 여기서 이렇게 팔고 나온 겁니다. 장중에 8.6% 급등 나왔고 자동차 섹터는 제가 방송 중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필사기 종목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노란톡방에서 이렇게 수익을 냈다 보시면 되겠고 거의 이건 1거래일 만에 수익을 냈기 때문에 단타가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이 종목도 제타점이랑 후속주는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이러한 후속주 노란톡방에서 지금 방송에서 얘기하는 필사기 종목 말고 노란톡방 공략주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노란톡방 공략주 현황입니다. 이거는 방송에서 얘기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저는 장중에 흐름 보고 수급 보고 따로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사기 종목도 필사기 종목인데 이 노란톡방에서 주는 이 공략주가 생각보다 크게 또 수익이 납니다. 그러면 방송 보시고 들어와서 필사기 종목 뭐 이것까지 더해지면은 앞으로 풍성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 챙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참여하셔야겠죠. 노란톡방 참여 방법은 MC 영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섹터는 바로 AI 반도체였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너도나도 이 AI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성장성이 뚜렷한 데다가 미중 분쟁 속에서의 반사이익 기대감까지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조정받을 때 사야 한다라고 또 열을 올리면서 말씀을 하시죠. 오프닝 때부터 말씀을 드렸다시피 로드 전문가님은 선취매의 최강자이십니다. 전문가님을 따라오시면 이렇게 모두가 집중하지 않았을 때 선취매를 해서 뉴스가 나왔을 때 팔 수 있습니다. 극대화된 수익 나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의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이 주시는 신호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신호를 그대로 따라갔을 때 이런 수익률 여러분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노란톡에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챙겨가셨을 수익률인데요. 일진전기와 성우하이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관련주들로 수익 챙겨왔습니다. 일진전기로는 7.69%, 성우하이텍으로는 6.04%의 수익 챙겨왔는데요. 여러분도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장중에 전문가님 레이더에 딱 포착되는 종목을 바로바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은 50분까지만 문 열려 있으니까 지금 제가 안내해 드릴 때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로드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물론 노란톡에 들어오셔도 공략주 받아가실 수 있지만 오늘 방송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부터 만나볼 필살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필살기 종목도 계속해서 짱짱한 수익 챙겨주고 있으니까 더욱더 집중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이 AI 반도체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오늘의 종목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가져오셨을까요? 오늘은 아까 설명드렸던 그 SK 하이닉스, 네.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그 HBM, 광대역폭 메모리 관련해서 네. 가져왔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오신 것 같은데 그럼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좀 잘랐는데 여기에서 얘기할 내용이 있어가지고 일단 급하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살기 종목인데요. 자, 하이닉스 하반기에 엔비디아 이 HBM3 D램 공급 직접 수혜 가능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직접 수혜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이 TC 본딩 장비를 하이닉스에 납품해갖고 이거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있어요. 그리고 이 기업이 SK 하이닉스랑 같이 개발해서 국산화에 성공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이 사실 이번에 실적 발표 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90%라는 어닝 쇼크가 나왔거든요. 근데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 모멘텀은 무엇이냐? 바로 엔비디아 향 이 매출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하반기부터 공급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공급량 자체가 어마무시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AI 관련 그래픽 카드 GPU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단기적으로 보셔도 좋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좋다고 보고 있고 지금 외국인 기관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GPU가 왜 주목을 받고 있냐면 보통 이제 이 CPU랑 GPU가 있는데 보통 뭐 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집에서 사용하시는 데스크탑이라던가 노트북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그 PC 부품 중에 CPU라는 게 있고 그래픽 카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 CPU가 바로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해서 연산 처리하는 장치인데 여기다가 적을게요. CPU가 이제 연산 중앙 처리 장치인데 어쨌든 연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장됐던 거를 가져와서 계산을 해서 처리를 해주는데 얘는 직렬 처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직렬이라고 하면 뭐냐면 어떤 공간에 이런 메모리들이 들어올 때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서 A가 들어오고 B가 들어오고 C가 들어오고 D가 들어왔으면 얘를 쳐내야지 다 함께 처리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직렬 구조인데 얘가 CPU가 이런 처리 방식이에요. 근데 GPU는 어떤 방식이냐면 병렬입니다. 병렬.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AI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명령이 잘못됐을 때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거에 가지고 잘못된 거를 찾아오는 게 지금 챗 GPT에서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기술이거든요. 왜? 챗 GPT한테 음성으로 야 이거 해줘 그러면 걔가
그 빅데이터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찾아온단 말입니다. 근데 CPU를 AI 반도체로 쓰면은 이 처리 방식 자체가 직렬이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자료 구조에서 이거를 Q라고 합니다. 말이 어려운데 Q 방식이라고 해서 이게 들어오면은 뺄 때까지 여기 데이터가 그냥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병렬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A하고 B하고 C라고 넣으면은 A 처리할 때 B, C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I 기술에 들어가는 그거를 AI 반도체 중에 GPU. 그래서 엔비디아가 대장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좀 낙서가 됐는데 어쨌든 이 내용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필살기 종목 차트 보시면은 상승 나온 이후에 조정 나왔고요. 지금 이틀 동안 시장 빠졌는데 이틀 동안 양봉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 매물 소화 과정 거친 다음에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엔비디아 이 메모리 D램 공급 이게 직접 납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24GB 램을 만드는 게 최초고 이거를 그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웨이퍼에다가 갖다 붙여서 패키징하는 기술을 가진 게 이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꼭 보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사실 이번에 23년도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앞으로 예상치는 굉장히 좋아요. 그럼 저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 지금 이틀 동안 시장 빠졌는데 기관이랑 외국인들은 사주고 있는 모습, 특히나 기관이 많이 사주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봤을 때 앞으로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오셔야겠죠. 노란톡방 참여 방법은 MC 영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필살기 종목을 만나봤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면서 직접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단기 그리고 중장기 모두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만큼 더욱더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일 것 같습니다. 기술에 대해서 정말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다는 거 많이들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뭐 기술적인 접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멘텀을 확실하게 짚어가면서 분석을 하면서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노란톡에 들어오신다면 전문가님이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 플러스 시장 분석까지 다 해서 얻어주시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은 50분까지만 문 열려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죠. 여기에 여러분 휴대전화의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로드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차트까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매물 소화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으신데요. 어닝 쇼크를 기록했지만 그 다음에 상승 모멘텀이 더욱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으신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꼭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은 그런데 항상 이렇게 관심 섹터 그리고 필살기 종목을 하나만 가져오시지 않습니다. 항상 아낌없이 주시거든요. 두 번째 내용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섹터는 이제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이제 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원전이랑 방산이라고 가져왔는데 사실 같이 봐야 되는 게 일단은 방위 산업을 왜 봐야 되냐면 보통 한미 정상회담 때 북한이 미사일을 쏴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슈에 의해서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때 저는 원전 쪽이 좀 시세를 줄 것 같은 게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섹터 같이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4월 26일 날 진행이 되고 이제 27일 날 의회 연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플러스로 우리 그 5대 기업 총수들이 미국에 같이 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들을 다니면서 강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그 122명이 가는데 어쨌든 미국에 방문해서 5박 7일 일정 소화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미사일 발사 가능성 그리고
원전이랑 저는 IRA 관련 이슈를 주목해야 되는 게 지금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현대기아차가 지금 배제됐잖아요. 보조금이 배제가 됐는데 사실 그 배제됐던 이유가 중국산 배터리를 썼다. LFP 배터리를 GV70에 썼다라는 이슈 때문에 지금 제외가 됐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현대차 정의선 회장도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가지고 아마 이거 관련 얘기를 저는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 오다가 뉴스 봤는데 폭스바겐도 지금 미국에서 보조금 받는 걸로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런 것들이 풀어지지 않겠냐. 그러면은 조정받았던 자동차 섹터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리 보는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인데요. 일단 첫 번째, 자, 현대기아차 IRA 보조금 혜택 관련 이슈인데요. 이게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치적인 뭔가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물론 보조금을 제외시킬 명분 자체가 중국산 배터리를 썼다가 맞는 말이긴 한데 어쨌든 미국이 원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정의선 회장이랑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랑 바이든 대통령이랑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미국에서 야 그럼 니네가 중국 거 무조건 쓰지 마 이런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은 정의선 회장이랑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우리도 배터리를 바꾸자. 우리나라 거 배터리로 써서 하는 걸로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이 IRA 법안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 그 기아차, 현대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GV70 같은 경우 보조금 받을 수 있도록 된다면 분명히 수혜를 받을 것이다. 자동차 섹터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얘기가 이제 여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저는 나올 것이다 예측을 하는 거고 이게 이렇게 무조건 된다는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보는 이에요. 미리 보는. 제가 나름대로 예측을 한 거기 때문에 좀 다를 수가 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한국 수력 원자력 이 발전소랑 이 웨이팅하우스 간의 이 지적재산권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웨스팅하우스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요번에 가서 조율을 하지 않겠냐. 그러면 한국 수력 원자력 이쪽은 그럼 뭡니까? 결국에 원전이랑 관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전 동맹 강화 이런 얘기가 예전부터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거 관련해서 이 지적재산권 분쟁 관련 조율이 저는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원전 쪽에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맨날 강조하는 그 포괄 전략 동맹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확장 가능성. 이거는 저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을 때도 얘가 나왔던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북한과 반도체, 우크라이나까지 해가지고 이 포괄 전략 동맹의 확장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 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산주를 얘기한 거고. 그리고 국내 5대 그룹 총수가 이제 경제사절단이랑 같이 방문한 다음에 대학교 및 경제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선물을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음 주에 그냥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그럼 뭘 봐야 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가가지고 기업 총수들 다 데리고 가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 수 있고 수출을 더 할 수 있게끔 만들러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 지금 수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적었고 경제 성장률 자체가 지금 예상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상회담에서 경제인들 다 데려와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잘해. 반도체 우리나라 이렇게 잘 만들어. 자동차도 우리나라 잘 만드니까 니네 이거 한번 써봐.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려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이거나 외교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주에는 이쪽 섹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북한에서 미사일 쏘냐 안 쏘냐인데 일단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방산주도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 나올 때 섹터를 준비하고 그 섹터와 관련된 필살기 종목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필살기 종목 현황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4월 달까지 대부분 다 반도체 종목들이 많았는데 뭐 2차 전지도 있고 반도체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방송에서 공략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
27%, 뭐 11% 이렇게 크게 수익 내는 모습 보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도 지금 제가 두 종목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종목 수익을 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수익 나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셔야겠고요. 그냥 방송 보시고 종목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수익 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타점 나 제대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들어오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노란톡방 입장하실 분들은 화면 하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셔도 되겠지만 자세하게 앵커님께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두 번째 관심 섹터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한미 정상회담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력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산 관련주가 또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거다라고 전문가님은 예측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원전 관련해서 직접재산권 분쟁 조율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도 예측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렇게 된다면 원전 관련주로도 수급이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미리 앞서서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내용 짚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상 미리 살펴보고 선취매를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전략과 함께라면 여러분도 이런 종목들 미리미리 다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필살기 종목은 여태까지도 굉장히 탄탄한 수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27% 그리고 분할 매도를 통해서 11% 이렇게 추가적으로 수익을 쌓아주기도 했고요. RS 오토메이션, 인탑스 모두 14%, 15%의 수익률을 짱짱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번 주 방송까지 신흥 SEC와 STX로도 수익을 실현해서 가져오셨다는 거. 이렇게 필살기 종목은 항상 여러분에게 탄탄한 수익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필살기 종목 여러분 꼭 가져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시지만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 안에서만 공개하고 있으십니다. 전문가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 50분까지만 문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제가 안내해드릴 때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주식오락관 로드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직도 두 번째 필살기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님 불러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필살기 종목은요. 원전이랑 방산 이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종목을 잘 골라서 왔고요. 지금 일단 첫 번째로 원자로 시설 건전성 감시계통 설비 장비인데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뭐 누출 사고라던가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감시 설비 장비를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기업 자회사가 방위 산업에 또 하고 있습니다. 장갑차랑 정찰차 등에 들어가는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고요.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진행할 경우에 이슈 받고 시세 줄 가능성이 있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목도 양봉이 나왔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시장이 빠졌습니다만 오늘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는 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전이랑 방산을 둘 다 보자고 했는데 아니 뭐 물론 원전 하나 보고 방산 하나 보고 이렇게 따로 보는 것도 좋지만 두 가지를 한 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은 더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 대응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 하나 제대로 잡으셔가지고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고 방송 보시고 종목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께 타점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그 타점 알아볼 수 있고 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정말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고 바닥권 만들어준 다음에 바닥권 만들어주는 기간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세를 한번 크게 줬고 그러고 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조정 받을 만큼 받고 여기서 또 매물 소화 과정 거친 다음에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장보다 힘이 센 종목들을 골라서 공략을 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지. 물론 이렇게 바닥에 다지고 있는 종목들 미리 들어가고 수익 내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좀 장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처럼 장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강하게 상승 나왔다가
조정 이렇게 나오는 이 종목들 반등 나오는 구간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준비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그렇게 많이 사진 않았지만 꾸준하게 매수해주고 있고요. 실적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막 그렇게 돈을 많이 잘 버는 회사는 아닌데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만약에 이거는 사실 뭐 실적 모멘텀보다는요 그냥 이슈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단타 짧게 이슈 나오고 치고 빠지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떤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길게 본다 이렇게는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오늘 필살기 종목 2개 가져왔는데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참여 방법은 MC 영님께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원전과 방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종목이 바로 오늘의 두 번째 필살기 종목이었습니다. 오늘처럼 빠지는 시장 속에서도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힘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에 목마르신 분들에게는 정말 안성맞춤일 종목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내용을 들어봤지만 정확한 종목명은 노란톡 안에서만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50분까지만 문 열려 있어서요. 이제 정말 들어올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죠. 여기에 여러분 휴대전화의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주식오락관 로드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태까지의 필살기 종목들이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탄탄한 수익 챙겨드렸다는 거 계속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의 필살기 종목 2개를 다 얻어가신다면 여러분도 빠지는 시장 속에서도 조금은 더 기분 좋을 수 있게 빨간 수익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놓치지 말고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네. 종목들 알아가는 거 참 좋지만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관심 두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내려간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저는 조금 더 조정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너무 좀 마음 아픈 얘기를 그렇게 덤덤하게 해주시네요. 아니 근데 이게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시기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 발표가 또 다음 주에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되고 또 5월 3일 날 FOMC도 있어요. 그리고 애플 실적도 5월 달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산 넘어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올라간다 내려간다 말을 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긍정적인 게 좋다라고는 하지만 저희는 항상 보수적인 시각으로 조금 탄탄하게 대비를 해야 앞으로의 상황에서 계좌를 좀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님께서 앞으로의 전략을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전문가님 다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이렇게 딱 말씀드릴게요. 2분기는 이제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에코프로가 지금 8거래일 만에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8거래일 만에 이 시총 큰 종목이 30% 빠졌다는 건 거의 하한가를 맞은 거예요. 물론 하루 만에 맞은 게 아니라 계속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꼭대기에서 사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에이 뭐 추가 매수하면 되지. 에코프로는 좋으니까. 뭐 방송에서 뭐 어떤 분은 뭐 이거 180만 원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에코프로 그냥 계속 간다. 아니 저도 그거에 대한 부분은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저는 더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과거를 돌아보세요. 삼성전자 96,000원에 사신 분들 지금 얼마예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에코프로도 한 2, 3년 동안 계속 빠질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대응하자고 말씀드리는 거고 특히나 이제 테슬라 주가 하락 이 부분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어떤 투심을 악화시켜서 조정이 나오는 분위기.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조정이 끝나는 게 아니고 추가 조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 다음 주에도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 5월 초에 FOMC 있고요. 5월 초에 애플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급하게 막 달려드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좀 지켜보셔도 좋다라는 거죠. 왜? 저랑 함께 노란톡방에서 2023년도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수익률이 500% 넘어요.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많이 벌었는데 4월 달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빠지려고 하고 막 조짐이 나오는데 굳이 이걸 또 여기서 막 급하게 따라가 갖고
막 올라가는 종목 타가지고 수익 내자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같을 때는 좀 관망 지켜보시고 이미 보유 중인 종목들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올 타이밍 잡아주시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 조정 받더라도 상승 모멘텀 확실한 섹터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필살기 종목 2개가 다 지금 이틀 동안 장 빠졌는데 둘 다 양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뭐예요? 지수가 빠지는데 종목이 양봉 떴다라는 거는 시장보다 종목이 세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내는 거지. 그런 것들을 해야지. 아니 시장이랑 같이 빠지는 거 이거 들어갔다가 더 빠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자. 그리고 다음 주에 빅테크 기업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면요.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그랬지만 뭐 다른 기업들이 보통 나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이런 애들이에요. 그럼 그런 애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를 하회하거나 이러면요.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주의하셔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하한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빠질 때 그냥 뭐 얼마나 빠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꼭 조심하시고 만약에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빠지게 되면 그 다음날 국내 증시에 영향을 분명히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하셔서 저는 2분기는 보수적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근데 보수적으로 대응하는데 제가 보세요. 이번 주도 계속 수익 챙겨왔잖아요. 지금 보시면 요 밑에 빨간 게 이번 주 필살기 종목 저번에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 이번 주 수익 낸 종목이거든요. 이번 주 시장 안 좋았는데 10%, 6%, 두 개만 해도 16%죠.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아도 이렇게 수익 챙겨 드리는데 노란톡방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방송 공략주만 수익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노란톡방 계시면 제가 오늘은 뭐 짧게 단타로 한번 봅시다. 이런 종목들을 많이 드려요. 뭐 성화이텍 같은 것도 그렇고요. 일진전기나 세진중공업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 노란톡방에서도 이렇게 방송 공략주뿐만이 아니라 노란톡방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종목을 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실 거니까 그거 찍으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얼마 없는데 아까 필살기 종목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SK하이닉스가 하반기에 그 엔비디아 광대역폭 메모리 D램 공급 직접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SK하이닉스가 지금 24GB 램 이거를 지금 세계 최초로 엔비디아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직접 수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필살기 종목은 이거를 SK하이닉스랑 공동으로 개발한 기업이고 저 TC 본딩 장비가 SK하이닉스에 납품도 하지만 직접 같이 공동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술력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적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 모멘텀은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반도체와 엮이는 게 바로 이 필살기 종목이고 직접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유입 중에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전이랑 방산 두 개 다 연결되어 있는 기업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단타로 짧게 볼 만한 종목이다. 왜? 실적 모멘텀은 딱히 없어요. 이슈로 접근해서 딱 좋잖아요. 원전 이슈, 방산 이슈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기업. 자, 원자로 이 시설 건전성 감시계통 말이 어려운데 어쨌든 원전에 문제 생길지도 모르는 것들 감시하는 장비를 판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회사가 방위산업 제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정상회담 이슈 때 뭐 북한이 미사일 쏠 수도 있고요. 원전 얘기 나올 수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을 다음 주 월요일 날 미리 매수하셔서 한미정상회담에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신 2분기 전략은 간략하게 보수적 대응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내고 싶다면 시장의 힘을 이길 수 있는 시장보다 힘이 센 종목으로 옥석 가리기를 한 다음에 진입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옥석 가리기를 하는 종목들은 전문가님이 대신해서 다 찾아서 알려주시니까요.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섣부르게 예측해서 진입했다가 손실 키우지 마시고
마시고 전문가님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이 주시는 종목으로 안전하게 수익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50분까지만 문 열려있는 오픈 채팅방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QR코드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휴대전화의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그 링크를 눌러서 50분 전까지 꼭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탄탄한 수익 챙겨줄 수 있는 필살기 종목 2개나 오늘 가져오셨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 종목들 정확한 종목명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다음 주 장부터는 전문가님의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익의 길을 깔아주는 남자 로드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